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을 잠시 켰는데요. 제가 어떤 소통을 할 때 지메일로 소통을 하는데 방송 요청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잠시 이제 방송을 짧게 켰습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궐선거가 있는데, 각 출마를 희망하는 주자들이 굵직굵직한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이제 첫 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을 병영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 온당하고 합당한 일일까? 이건 좀 낭비가 아닐까, 국가적으로. 그래서 선택적 모병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모병제의 운을 띄웠고요.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처음으로 모병제를 고민해보자 하는 그런 공약을 이제 띄우게 된 셈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역대 정부에서도 그렇고, 규정에 정해진 거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1년 국가 예산의 약 10%를 국방비로 이제 책정한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그런 상수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군사 무기를 사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것,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가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병사들의 월급이 200만 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인건비의 구성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과거에 무한정 국방비를 쏟아붓기가 힘들었던 그 시절에, 여유가 없던 시절에 인구가 좀 많았을 때는 적정 병력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병무 행정을 펼치다 보니 입대를 못하고 대기를 하다가 면제를 받는다든지, 좀 질병이 있으면은 면제를 받는다든지, 면제 퍼센테이지가 높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96군번으로 군생활 할 때 전군이 70만 대군을 자랑했다면 지금은 40만 대군을 자랑하거든요. 연평균 30만 명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 2.0을 이제 실시를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단도 많이 축소를 하고 통폐합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현역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18개월. 제가 26개월 복무를 할 때 군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18개월이거든요. 18개월인데 너무 좀 짧지 않냐. 숙련이 되어 가려고 하면은 제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일단 중요한 것은 군대는 적정 인원수가 보장이 돼야 돼요. 장비를 돌리고 이제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루아침에 모병제를 하게 되면 너도 나도 가기 싫어하는 군대 갈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는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국방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서 징병제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국방비를 너무 많이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병제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모병제도 국방비가 결코 적게 드는 건 아닙니다. 모병제를 하면 할수록 병사들부터 장군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급에 있어가지고 월급이 현실적으로 지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첨단화 과학화 세밀화가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는 있겠죠. 무조건 이렇게 많은 병력이 이제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지를 점령하는 시대는 끝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화력전의 시대고 탄약량의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항상 그래요. 휴전 상황에서 북한과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 북한이 언제 도발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정 인원수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 아니냐.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사람들에게 예비군 수당을 주고 그들의 훈련을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해서 예비군 전력을 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는 데다가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한다든지 생업에 종사하기 바쁜데 예비군 훈련을 자주 받으러 갔다가 오고 올 수도 없는 일이고, 뭐 3박 4일, 2박 3일 동원 훈련을 하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어느 특정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서 사탕 발림성 공약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안 된다. 저는 뭐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구급 공무원 1호봉이 200만 원의 월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한 달 월급 200만 원을 주는, 이거는 뭔가 균형추가 맞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신랄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 행정을 잘 모르거나 군대에서 사병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포퓰리즘 공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과 군대 보낼 아들이 있는 부모들의 표를 얻겠다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병사들의 처우가 징병제이든 모병제이든 처우가 남달라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국방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무작정 인건비를 늘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산비리가 저질러질 때 이걸 사용으로 다스려 가지고 방산비리가 제로가 되고 이제 10원짜리 하나도 떼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고칠 거를 이제 안 고치고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생계형 비리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 나라에서 뭐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병사들은 매일 타이트하게 일을 합니다만은 위에서 떼먹기 바쁘면 누가 열심히 군대 생활 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늘상 있어 왔던 얘기지만 누구는 나는 집안의 배경이 어떻고 해가지고 무슨 신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또 현역으로 군대를 안 가고 이러면은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당장 큰 틀에서 제도를 바꾼다고 우리 군이 보다 일취월장할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이에요. 사실 북한군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100에서 130만 대군을 자랑하지만 허상이에요, 허상. 왜 허상이냐? 제가 북한군의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하루 3끼의 식사가 제공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부대 주변에 민가에 가가지고 훔쳐먹든 얻어먹든 제주껏 하루 3끼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기본적인 부대 편성이 되는 보병사단의 경우에는 군사훈련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3끼도 주지 못하는데 군사훈련을 강행하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맨날 김정은이가 참관하는 시범훈련 부대만 시범훈련을 하는 것이지. 당장 연료가 없어가지고 전차 장갑차가 기동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군도 달라지긴 달라져야 되는데
새로운 국방개혁 3.0이 필요하지만 어느 특정 개인의 그런 그 사탕 발린다 공약으로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뭘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진지한 고민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력 문제는 우리 그 일생일대 평생의 화두기 때문에 그 국민적인 공감대 아래에서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이 화두를 던지고 대통령 후보가 화두를 던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좀 더 신중한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이제 국민적 화합이 뒤따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선긋기 형식으로 결론이 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국민들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청자 요청이 있어가지고 긴급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 병무 행정에 대해 가지고 조그만간에 또 방송을 할 기회를 잡아가지고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후보들이 국방 정책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공약을 내세우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가지고 방송을 해드릴 일이 있으면 제가 또 열심히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